공수도 국가대표 선발전이 열리고 있는 부산시 체육회관. 이곳에서 유난히 눈에 띄는 네 사람을 만났습니다. 선수들 동작 하나하나를 매서운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는 심판, 공수도 5단 정권홍씨. 바로 그 옆에서 또 다른 경기를 진행하고 있는 우리나라 유일의 공수도 국제심판 정일홍씨. 선수들의 경기를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는 공수도 연맹 회장 정도모씨. 그리고 경기장 바깥에서 경기 진행의 모든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수도 연맹 총괄실장 정미경씨까지. 다른 듯 닮은 이 네 사람은 모두 가족입니다. 공수도에 빠져 평생을 공수도와 함께 해온 이 가족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오늘 만날 공수도 가족, 아버지와 3남매의 실력을 모두 합쳐보니까 무려 25단입니다. 야,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실력이 가장 아래라고 하는 막내분이 5단인데요. 지금 이 건물 안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제각기 공수도를 알리고 보급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공수도 가족. 막내 정권홍 씨는 대학에서 직접 학생들에게 공수도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상대 위로 공격 오면 방어, 손목 잡고 내 옆구리와 옆구리가 붙어서 손을 밀고 발을 차고 한번 탁. 호신술과 격파 기술이 뛰어난 공수도는 경호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시작!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가족 주무서 나왔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공수도 가족의 가장 막내. 예. 20대 후반으로 알고 있는데 외모에서는 40대 유부남의 포스가 느껴집니다. 그는 비밀로 좀 해주세요. 야, 이렇게 하시는데 네. 뭔가 이렇게 바람 소리가 나던데 그 입으로 내는 소리 아니시죠? 절대 입으로 나오는 소리가 아니에요. 예,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예. 입으로 살짝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 거의 의식을 해서 그랬어요. 근데 언뜻 봐서는 이 태권도랑 네. 비슷해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공수도가 어떤 그 운동입니까? 우리가 크게 비교할 수 있는 것은 네. 태권도는 발차기가 이제 개발이 되어 있다면 저희들이 네. 손 위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 경기 시에는 예. 공수를 직접 가격하지 않고 예. 무도의 정신을 살린다. 살생하지 마라. 예. 그다음에 남을 해쳐서는 안 된다. 이런 예. 무도 정신을 살린 스포츠입니다. 그래서 예. 실제 경기에서도 상대를 치지 않고 예. 끊어주기 식의 경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직접 가격하지 않는다고 그러시는데, 뭐 직접 가격을 하지 않는다면은 좀 약하게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니 저희들이 이 수련 자체가 예. 이 일격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스피드, 파워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거리만 조절될 뿐이지 1cm만 더 때리면 상대가 KO가 될 정도. 이 정도. 이 스피드 파워에 의해서 주저앉을 수 있는 저런 수련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뭐 이렇게 지나갔는데 예. 어떤 그런 어떤 에너지가 느껴지네요. 그렇죠. 그래서 예. 뭐 이렇게 갖다 댄다고 점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1cm만 더 때리면 상대가 주저앉을 수 있는. 그래서 예. 1cm 꼭 지켜주시기 예. 바랍니다. 강의실에 난데없이 야구방망이가 등장했습니다. 직접 상대방을 가격하지 않는 무술, 공수도. 하지만 그 파괴력은 엄청나다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선생님 이게 한 장이 아니고 5장을 깨신다고요? 예, 뭐, 한, 올해 10장 정도 깨려 했는데, 어른이 물량이 없다면. 와, 이게 지금 이게 전혀 예? 이 소리가 끄덕도 안 하는 건데 괜찮으시겠어요? 예, 괜찮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이 사실 이렇게 안 해도 되는 프로그램인데 네. 워낙 보여주시겠다고 하시니까 네. 우리 학생들 마음에 준비가 되셨어요? 네! 자, 우리 교수님에서 힘찬 박수!
이번엔 두께가 20cm나 되는 두꺼운 얼음 5장 깨기에 도전하는데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화끈하게 성공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힘을 모아서 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까? 저희 순간적인 힘과 우리 예. 잔심, 끝에 남아있는 힘을 끌어올려서, 예. 그러면 이제 힘 갖고 되는 저희들 기본적인 수련을 통해서 단련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우리 노학자 어린이는 또 예. 따라해서는 안 되고. 예, 따라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예. 예. 공수도 시간을 만나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깜짝이야. 야, 진짜. 덩치 보십시오. 반갑습니다. 그럼 정일홍 씨고. 네, 맞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야, 아버님은 그냥 옆집에 아저씨처럼 무술하시는 분 안 같아요. 예. 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동생분은 몇 단이라고 그랬죠? 저는 5단입니다. 5단이고 형님은요? 6단입니다. 6단인데, 야, 겉으로 봐서는 체격은 좋으시네요. 야, 5단이 훨씬 더, 예, 우월해 보입니다. 예? 예, 워낙 뭐 잘생기다 보니까, 예. 뭐든지 다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공수도의 역사라고 하시는 우리 아버님은 그몇 단? 저는 뭐 세계연맹의 구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9단으로 되어 있으시고, 공수도를 배우면 좀 뭔가 이렇게 연세가 드실수록, 단이 높아질수록 좀 강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예, 뭐 사람이 부드러울 땐 부드럽고 예. 강할 땐 강하고 이렇게 예. 평소에는 아주 부드럽게 하고 있습니다. 아, 부드럽게. 예. 야, 그리고 보세요. 이게 수납장 위에 쫙 진열되어 있는 게, 이거 뭐 각종 트로피, 메달, 뭐 상패가 쫙 있네요. 어느 걸 봐야 되나, 어느 걸 봐야 되나요? 어느 게 좀 가치가, 예. 뭐 도장에도 있고, 예, 예. 각 우리, 뭐 지금 형님 집이고, 예, 예. 저희도 각자 또 제 집에도 있고, 이제 너무 많습니다. 예. 장에 흩어져 있고. 그래서 각각 흩어져 있어가지고, 예, 예. 지금 일부만 이렇게 지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가족이 4명이 다 공수를 하니까, 형제들이. 그렇지. 자기들이 다 하니까, 합체면 한 몇 개 정도 있을까요? 아, 수로 살릴 수 있을까? 제 것만 해도 저도 제 걸 몇 개인가 모르겠네. 그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거 하나 선택해 보시면. 지금 여기 이제 제 세계대 동메달인데요. 예. 예, 우리나라 이제 최초 제가 세계대 동메달 땄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예. 공수도 선수권 대회 나가. 예, 세계 선수권. 예. 이거 딱 그릴 때 느낌은 어떠셨어요? 이게 대한민국 최초의 세계 선수권 산이. 일단 저는 이제 뭐 제 개인적인 명예도 좋지만 일단 대한민국에도 공수도가 있다. 이 알린 이 목적이 상당히 저한테 뿌듯했습니다. 예. 합쳐서 25단 대한민국 공수도 가족 앨범을 공개합니다. 짠! 이야, 이 흑백 사진 보십시오. 이게 지금 세월이 꽤 돼 보이는데, 여기 지금 이렇게 운동하는 모습, 뭐 발차기 하는 모습, 당시의 기록들이 쫙 이렇게 나오고, 72년도 4월 23일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이제 그 당시 처음 시작하실 때가 72년도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그 후에고, 예. 여기 1962년도, 처음 그 사회지구락부 청년회관을 빌려가지고, 예. 당수도를 가르쳤습니다. 그때는 당수도로 출발하시는데요. 62년에 처음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이 공수도와 인연을 맺게 되신 거예요? 예, 제가 어렸을 때, 예. 부산의 그 영주동, 현재 그 코모도 호텔 자리, 예. 그것이 옛날에 해방비에 그 미군 부대였습니다. 네. 그 미군 부대 철조망 옆에 우리 집이 있었는데, 예. 그 철조망 옆에는 그 풀이 난 그 언덕도 있고 이렇게 예. 그 평지도 있었는데, 거기에 중국 사람이 또 많이 살았어요. 그 당시에. 그 중국 사람 중에 80대로 보이는 그 허건 수염이 난 영감님께서 어르신께서. 새벽으로 그 장비 위에서 막 나르고 튀고 차고 번개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 장면을 매일 보고 예. 저도 그 뒤에서 따라하다가 예. 그 할아버지가 이제 직접 또 잡아주기도 하고 동작을 잡아주기도 하고 예. 그래서 그게 인연이 되어가지고 예. 그 한 3년을 계속했습니다.
우연히 동네에서 무술을 연마하고 있는 중국 노인을 만난 9살 꼬마. 어린아이의 눈에 노인의 무술 동작은 한없이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공수도의 길에 접어든 정동호 씨. 1962년 스스로 공수도 도장을 열고 평생 무도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이제 당수도라고 배우신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공수도라고 하는데. 예, 예.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공수도로 가면 일본의 가야대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맞습니다. 하시는데 도대체 이게 공수도, 가야대가 이게 뭡니까? 예. 지금 그 정확한 그 어떤 문헌이나 이것은 없습니다만은 예. 고대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넘어올 때 그 손수자, 수라는 거로 이제 넘어온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이게 그 오키나와로 들어가서 오키나와에 있을 때도 이게 당나라에서 넘어왔다. 예. 이래서 그 앞에다 당자를 붙인 것 같습니다. 아, 당수도. 예, 당수. 그렇게 해서 당수도가 일본 본토로 들어가가지고 일본 본토에서 그 학계의 인정을 받을 때 그것이 이제 단자를 빼고 빌공자가 들어가가지고 공수도. 발음은 일본에서 당수도도 가라데, 공수도도 가라데 발음은 같습니다. 근데 그 이제 일본 학계에서 공수도로 통일로 시켜가지고 또 전 세계적으로 영어로 보급을 시킨 거죠. 그래서 그게 그 1980년경에 그 일본이 주축이 돼가지고 전 세계에 보급시킨 그것으로 인해서 IOC에 가맹을 할 때 일본이 주축이 돼가지고 IOC 가맹을 하는 바람에 그 용어 자체가 일본어가 많이 나옵니다. 용어가 다 일본이. 그렇죠. 어린 시절에 우리 이제 가족들 모습이 쫙 나오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 이남이녀, 여기 이남이녀들이 다 자연스럽게 뒤에 뭐 트로피도 보이고, 와, 이게 공수하는 모습이 나오고, 어린 시절. 야, 이 얼굴이 이렇게 바뀐 겁니까? 어쨌든 귀엽고 깜찍한 모습. 그럼 이제 아버님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아버님이 운영하신 도장에 뭐 이남이녀 슬라의 자녀들이 다 이렇게 공수를 배우게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다른 집안은 이 유치원 갈 때 우리는 체육관에서 유치원을 가정을 했기 때문에 뭐 자연적으로 그 체육관에서 운동도 하고 뭐 배울 것도 배우고 공부도 하고 이런 식으로 키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운동을 하게 된 거죠. 제가 이제 날 기억에는 이제 어릴 때 이제 토요일, 일요일 정도 되면 주말에는 이제 있으면 아침에 항상 뒷산에 이제 금정산 만들기 뒤에 산에서 항상 저희들이 물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물통 하나씩 들고 그 공터에서 저희들이 형을 배우고 거기서 운동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좀 어떻게 때리면서 가르치셨습니까? 아니면 자연스럽게 잘 따라오던가요? 자연스럽게 따라왔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성적표 나올 날은 그날 이제 긴장을 해야 된다. 왜요? 그러면 무술보다 오히려 그러면 공부를 더 신경 쓰신 거예요? 이제 저희들 학교 다닐 때는 이제 그 공부를 이렇게 체크 하나하나 다 했습니다. 저희들 방학식 되면 통신표 해주지 않습니까? 그때는 집에 가기 싫고 돌아가고 싶은 느낌 그런 정도. 성적이 안 좋으면 혹시 뭐 수미양가에서 양이나 가가 나오면 아버님께서 날라차기고. 우리 그렇게 이제 공부를 중요시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이 운동하는 사람이 운동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인격 도야를 위해서는 지식도 알아야 되고 지식도 습득을 해야 되고 이래서 그 공부도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놀이터라든지 학교에 나가서는 맞을 일은 없었겠네요. 뭐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참 행복했던 게 별로 나가서 맞을 일이 없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남을 또 뭐 때리지도 않았습니다. 아주 조용히 또 사는 것 같습니다. 막내 아드님은 안 그랬을 것 같은데 좀 개구장이지 이런 거 하셨어요? 저는 보면 이제 자기들끼리 정리가 다 되면 그 중에 한 명만 제하고 아드님뿐만 아니고 따님한테도 그렇게 또 시키셨어요? 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유치원 가정부터 운동을 하다 보니까 또 남보다 꾸준히 가족이니까 꾸준히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거 집안에서 계속 꾸준히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국가대표까지 청소년 국가대표까지 되어가지고 90년대 되게 그 말레이시아에서 하신 제1회 아시아 청소년 선수권대회에서
국가대표로 출전을 했네요. 예. 유치원 대신 체육관을 다녔던 사남매. 그 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아이는 큰딸 정미경 씨였습니다. 공수도를 하는 여자가 없던 시절, 미경 씨는 남자 아이들 사이에서 홀로 공수도를 배웠습니다. 1992년 18살이던 그녀가 아시아 청소년 선수권 대회에 공수도 여자 국가대표 선수로 우리나라 최초로 참가한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뭐 초등학교 시절이야 뭐 따라하는 정도고 이제 중고등학교 넘어가면 이제 몸도 이렇게 쫙 형성이 되지만 어느 정도 이제 이게 무술도 연마가 제대로 됐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이제 청소년 대표로서 이제 그 외국에 처음 나가봤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어느 누구한테 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그만큼 자신. 예, 그 정도로 청소년 대회 때 처음 외국에 가서 또 메달을 또 제가 받아봤습니다. 근데 세계선수권대회 나가셔서 3위 하실 때 사실 이렇게 때리고 하는 그런 경기는 아니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런데 왜 이렇게 맞아가지고 이렇게 실제 우리가 이제 스포츠 경기다 보니까 이 룰이 있습니다. 끊어주기식 룰이지만은 이 실제에서 들어가면서도 맞을 수도 있고 또 이 수련이 부족해서 또 타격이 갈 수도 있고 룰은 그래서 이제 끊어주기지만 이 때리면 반칙에 또 뭐 다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뭐 때리면 사실은 반칙성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저희들이 만약 타격을 했을 때는 그만큼 수련이 부족하다, 도가 없다, 무도의 정신이 없다, 이래서 이제 오히려 반칙이죠. 그래서 맞은 사람한테 점수가 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 지금 2006년 도하 아시안게임까지 선수로 활동했던 막내 정권홍 씨. 그는 국내 최다 우승 선수였고 한국 공수도 역사상 최초로 세계대회 메달을 획득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공수도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고 있는 권홍 씨. 그 마음만은 선수 시절보다 더 열정적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남이녀가 자연스럽게 공수도를 하게 되지만 어머님께서 지금 몸이 편찮으시다면서요. 네. 혹시 너무 이렇게 자녀를 키우시면서 아버님은 또 연맹에 일하시고 공수도 일 바쁘셔가지고 너무 좀 많이 지쳐졌어. 몸이 안 좋으신 거 아니에요? 예. 아닙니까요? 저도 어릴 때부터 이제 예. 운동을 하고 예. 또 이 사람매를 키우면서 예. 다 운동도 하고 또 학교도 가고 또 하는데 예. 이 땀도 많이 흘리고 예. 또 이 복장이 많지 않습니까? 예. 교복도 입어야 되고 예. 추리닝도 입어야 되고 예. 그리고 뭐 일반 복장도 입고 예. 근데 사람매가 그렇게 이제 도시락 하는 얘기를 사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탁기가 좋은 건 아니고 예. 그래서 손빨래도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예. 또 밥을 저희들이 많이 먹었어요. 우리 뭐 몸이 이렇게 큰 것도 아마 그러니까요. 어머님은 그냥 밥을 하루에 남들은 3끼 먹을 때 저희들은 4끼에서 5끼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밥솥이 저희 집이 아주 커요. 지금 뭐 본가에 가지고 있는데 예. 그 밥솥을 예. 저희들이 하루에 2번씩 이상을 했습니다. 교환시키고. 예. 경제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200명이나 되던 그 70년대 이런 도장을 운영하시다가 연맹으로 바쁘시고 또 신경을 못 쓰시다 보면 이제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 이제 생계가 좀 힘들 정도로 재정적으로 어려움도 있었겠어요. 맞습니다. 뭐 생계도 그때 그렇기 때문에 집사람이 이제 뭐 조금 태권도 하면 잘 될 텐데 왜 이 공수를 하느냐. 태권도장 바꾸세요. 태권도를 하면은 바꾸세요. 뭐 많이 될 텐데 뭐 그 당시에는 이 공수도 당수도 하던 사람들이 바로 태권도로 만든 탄탄만 붙였습니까? 예. 아버지 제자들이 예. 이 공수도를 하다가 예. 태권도로 가도 못 잡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공수도 가족은 공수도만 하시는 게 아니고 일단 공수도 연맹의 일도 아버님께서 보고 계시고 또 우리 두 아드님 같은 경우는 뭐 타이틀도 엄청나고 다른 도 마찬가지지만 네.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일단 아버님께서 공수도 연맹 네, 회장님으로 회장님이시고 예. 그러면 우리 또 아드님 저는 국가대표 선수로 92년부터 2000년도까지 예. 아시아와 세계선수권 대회를 뛰었고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국가대표 지도자로서 2001년부터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심판 시험을 2002년도에 와. 아시아연맹 심판과 세계연맹 심판이 있는데 예. 세계연맹 심판 1호로서 합격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예. 아버님 일부러 아드님한테 국제심판 되라고 이렇게 권유한 이유가 있으세요? 예, 이 공수도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미약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181개국 예, 1일 인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태권도보다 더 많이 하는 거래요. 그렇지, 이건 스포츠학의 역사가 기니까 그 세계 181개국이 세계 연맹을 이루고 그 연맹에서 심판 분야가 우리 한국이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우리 선수들이 나가도 우리 한국의 심판이 하나도 없이 하다 보니까 이 선수들 자체도 외롭고 예, 우리 그 마음에 우선 허전한 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심판을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 세계연맹에 우리 그 한국의 심판이 있어야 되겠다. 세계연맹 레프리, 세계연맹 레프리 A급으로 되고 또 아시아연맹의 레프리 A로 나가지고 한국의 이제 이번에 그 동아시아 심판위원회 그 카운슬 멤버 그러니까 심판위원회 위원으로 이번 선택이 됐습니다. 그래요. 일단 그럼 아버님은 아주 어린 시절 때부터 계속 공수도를 이렇게 쫙 오셨잖아요. 지금이 공수도 연맹 위원장님이시기도 하신데 가장 보람된 때가 언제였습니까? 예, 사실은 그 1975년도부터 대한체육회 가맹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75년부터 근 30년을 신경을 써서 한 것이 2007년도에 이제 대한체육회 전가맹이 되었습니다. 아, 그 가맹이 들어간다는 게 굉장한 일인 모양이죠, 그게. 저희가 그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총회 때 아버지께서 이제 거기 가서 발표를 하시고 공수도가 꼭 이 대한체육회 가맹돼야 된다는 어필을 하시고 그 다음 총회에서 모두 이제 공수도가 승인됐을 때 저희들은 눈물을 흘릴 정도로 정말 참 너무 감격스러웠고 그 전에 아버지께서 이제 그 서류를 들고 체육회 몇 번 올라가실 때마다 체육회에서 그냥 이제 안 받아들이고 그렇게 됐는데 참 그걸 이제 1년이 아니라 몇십 년 만에 그걸 성과를 냈다는 게 저희들은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체육회 가맹이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94 히로시마 아시안게임이나 98 방콕 아시안게임 때 정식 종목이었어요. 근데 국가대표를 선발해놓고도 이 체육회 가맹 종목이 아니라서 너희들은 못 나간다. 아시안게임에는 공수도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대한체육회 가맹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종목으로서 인정해 줄 수 없다. 못 나간다. 그렇게 저희들끼리 대표 선발을 다 뽑아놓고도 못 나갔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래 가맹이 되고 나서부터 처음으로 저희들이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때 처음 출전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해오고, 이제 이 우리 선수들 지금은 세계대회 나가서 금메달을 따고 있고, 사실 지금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국체전이 빨리 정식 종목이 되어서, 이제 선수들이 양성될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이제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한평생 공수도를 위해 살아온 아버지, 그리고 그 뒤를 잇고 있는 삼남매.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 가족이 있어 외롭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예로 시작해 예로 끝난다는 군자의 무술 공수도. 공수도 정신을 알리기 위한 이 가족의 끊임없는 노력은 앞으로도 쭉 계속될 것입니다.